오늘은 과거 12년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일명 조두순 사건의 당사자 조두순이 총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과연 재산이라 부를 만한 게 있기나 할까 싶기도 한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인륜을 저버린 최악의 범죄자 조두순의 돈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은 1952년생 올해 69살이며 총 18건의 전과를 보유한 범죄자입니다. 어렸을 적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현재의 초등학교인 국민학교를 6학년 때 자퇴해 교인호가 지금까지 조사한 인물 144명 중 유일하게 무학력이란 스펙을 보유한 조두순은 청소년기 시절부터 대전에서 자전거를 훔치는 등의 비행으로 범죄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으며, 이렇게 절도로 시작된 조두순의 범죄는 이후 성인이 된 무렵부터는 더욱 대담해져 또래 아이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죄로 1년 6개월간 수용생활을 하거나 상습절도, 폭행, 상해치사 등으로 이어져 수차례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게 되었고, 놀랍게도 이렇게 총 17건의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일명 주치감경의 이유로 수차례 감형을 받게 된 조두순은 이로 인해 별다른 뉘우침이 없게 되었는지 조두순은 결국 2008년 등교하던 8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돼 이로 인해 악마 조두순은 언론에까지 크게 보도되며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두순이 첫 범죄를 저지른 21살 때부터 2008년 마지막 범죄까지의 기간이 약 36년인 만큼 전과 18범인 조두순은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매번 범죄를 저지른 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7번은 징역형, 벌금형 발해, 소년 보호 사건 이외 기소유예 1회로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마지막 사건 이전까지 평생 범죄나 저지르며 교도소 생활을 하였기 때문인지 조두순은 평생 거의 무직에 가까운 건설 노동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평소에 연락하는 친구도 거의 없어 알코올 의존증에 가까울 만큼 혼술만을 즐겼다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두유노의 콘텐츠 돈에 관한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공통적인 특징인 인물의 재산 추정은 사실상 고정적인 일이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조두순의 특수한 특성상 추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우선 그나마 언론 보도와 네티즌의 제보를 통해 알려진 조두순의 아내가 거주했었던 집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A아파트로 네이버 부동산 시세를 조회한 결과 전세가가 약 1억에서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조두순이 지난 7월 안산보호감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안산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겠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되자 그의 아내가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대체 누가 조두순 아내에게 집 내줬냐는 등의 불만과 불안을 크게 표출했다 전해진 바 있는데, 참고로 해당 아파트의 주변은 어린이와 청소년 밀집구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MBC 실화탐사대가 조사한 결과 조두순의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는 피해자인 나영이의 가족이 거주하는 곳과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두 가족은 서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난 10년간 살고 있었다고 보도되었으며, 심지어 과거 조두순과 함께 수감돼 있다가 출소한 A씨에 따르면 조두순이 출소 후 집 근처 산에서 커피를 팔며 카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하기까지 해 이는 순식간에 논란이 되며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조두순이 출소하면 아내 집에 돌아올 것이고, 그 말은즉슨 나영이와 그의 가족이 얼마든지 조두순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어 이는 논란의 중심이 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조두순 출소 한 달 전인 2020년 11월 피해자인 나영이와 가족들은 결국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참고로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과거 나영이의 심리치료를 담당했던 정신과 의사 신의진 한국폭력학대 예방협회 회장이 나영이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직접 전달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이 행사엔 총 5,390명이 참여해 총액 3억 689만 5,368원, 약 3억 700만원의 성금이 모여 전액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돼 나영이의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두순의 출소 소식과 함께 나영이의 가족뿐만 아니라 조두순의 아내도 기존 거주지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며 전입신고를 했다 보도되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가 새롭게 전입신고한 곳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선부동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하긴 했지만 여전히 안산 시내에 위치한 것으로 보도되어 이를 파악해보고자 두유노가 조사를 해보았는데, 우선 안산시청에 문의한 결과 시민님, 네, 너무 죄송한데요, 시민님. 도ung도 그 정보에 해당이 돼서 확인이 어렵고요. 추후에 그 출소가 되면 성범죄 이 알림이 사이트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성범죄자 이 알림이 사이트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이름, 사진 등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청은 이렇게 어디 동인지도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해 답변이 어렵고, 차후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알림이에 게재될 것이라 답변하였으며, 해본 김에 여성가족부 성범죄 알림이에도 문의해본 결과 네, 여성가족부 성범죄 알림입니다. 토요일날 만약에 출소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도 어떻게 될지 아직 제가 전달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출소자들 같은 경우는 당일 기준으로 공개를 하는데, 지금 조두순 같은 경우 토요일날 출소를 하게 되면 등록 자체가 저희도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아직 뭐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어떻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저희가 정보 자체를 전달받을지 법무부에서 났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뭐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그러니까 보통 기준으로 봤을 때 토요일날 대상자가 뭐 출소를 했다 그러면은 월요일날 법무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근무기 때문에 전달받을 만한 저희가 없잖아요. 월요일날 뭐 된다던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저희 쪽에서도 논의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전달받은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 자체를 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사진 내장을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앞면, 좌측, 우측 이렇게 내장하고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실제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성범죄 요지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그걸로 인해서 판결받은 대상자의 뭐 사건 날짜, 판결 날짜, 이 사람이 징역형이었는지 아니면 집행유예였는지 공개 기간 아니면 공개 구직 기간이 몇 년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조두순의 출소 이후 평일 기준 정보가 입력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사진, 이름, 나이키, 몸무게, 실제 주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범죄 요지, 그리고 주소는 건물 번호까지만 호수는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두윤호가 이번 영상의 원고를 쓰는 시점엔 조두순이 아직 출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이에서 그의 주소를 아직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언론에서 공개된 힌트들과 안산 시민들의 정보를 통해 두윤호 나름대로 최대한 조사해본 결과 우선 2020년 12월 3일 채널A 조수빈 아나운서는 조두순이 이사 온다는 곳으로 이를 보러 오게 됐다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장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을 게시하며 조두순의 출소 우려에 목소리를 표한 바 있으며, 또한 조두순 출소에 가장 큰 우려를 표하고 실시간으로 방범 초소를 설치하는 모습 등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안산 지역의 맘카페를 서치해본 결과 방송에서도 일부 공개되기도 한 조두순 때문에 설치했다는 특별 방범 초소를 발견했다는 많은 글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언론에서 공개된 정보인 조두순 집에 반경 1km 안에 초등학교 3곳이 모여있다는 사실까지,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니 부족한 정보로 근거한 추정이긴 하지만 조두순 아내가 새롭게 전입신고하고 앞으로 조두순이 아내와 살게 될 곳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두윤호가 와동의 유력한 다세대 주택들을 거리뷰로 검색해 조회하는 도중 앞서 말한 언론에서 보도된 특별 방범 초소를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발견하기도 해 조두순과 그의 아내가 와동에서 거주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를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홍수인 인터넷에서 한 일개 유튜버가 알아본 매우 미약한 추리일 뿐, 공식적으로 확실한 주소 정보는 현행법상 출소 1개월 내에 이뤄진다고 하니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두윤호의 추리는 무조건 틀릴 수 있다고 전제하시고, 조만간 여가부의 성범죄 알림이에 정보가 등록되면 해당 기관의 사이트나 앱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물론 이외에도 평생 무직 백수에 가까웠던 범죄자 조두순의 직접적인 재산은 아니나 그를 둘러싼 여러가지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종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 영선교수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수용 범죄자 1인에게 1년에 약 2,500만원이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12년으로 환산하면 조두순을 그동안 수용하며 든 비용은 약 3억원이라 보도되었으며, 추가로 박수영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를 앞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조두순은 단계에 따라 교육비 최대 300만원, 근속 기간에 따른 최대 20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 훈련 참여 지원 수당, 훈련 장려금, 면접 참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곽준호 변호사가 직접 알아본 결과 조두순의 나이는 올해 기준 만 67세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에 해당되어 관련법상 최대 월 2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으며, 이마저도 매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서 기준 연금액이 인상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또 조두순의 출소에 따라 해당 관할지인 안산시는 순찰을 위한 무도 실무관 6명을 채용하였는데, 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마저도 매월 수천만원이 든다 알려졌으며, 조두순의 출소 소식이 다가오며 기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설치한 200여 대의 CCTV, 새 거주지를 중심으로 설치되는 약 3,700여 대의 CCTV, 경찰 측의 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의 24시간 순찰 강화와 예방 활동 등 일일이 언급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일명 사회적 비용이 조두순 하나 때문에 투입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바엔 법을 고쳐서라도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화제가 되며 이는 언론에까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행시주육, 걸어가는 송장과 달리는 고깃덩어리라는 뜻으로 배운 것이 없어서 쓸모가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늙기 마련이며 덕을 쌓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학식과 지혜를 갖춘 이를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긴커녕 국민의 혈세만 좀먹으며 평생을 걸쳐 자신의 욕구대로만 행동하고 생각 없이 타인에게 피해만 끼치는 이러한 행시주육 같은 나이만 먹은 노인네는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알맞을지, 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적합한 단어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가장 많은 조회를 받는 단어를 차후 썸네일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윤호가 지금까지 알아본 수백 명의 인물들 중 가장 돈이 없는 남자, 초등학교도 졸업 못해 학력미달 군면제를 받고 같은 교도소 제조자들에게도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고 알려진 남자,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재범 확률이 76.4%에 달하는 정가 18범 조두순의 출소 소식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려 알아본 두윤호의 144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범죄자 조두순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두윤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